네, 비가 오다 안 오다 그래서 후텁지근해가지고 저도 옷을 좀 가볍게 이렇게 입고 또 진행을 하죠. 자, 우리가 13번까지 해서요, 지목의 부호를 보았고요. 본격적으로 14번부터는 지목 28가지를 구분할 줄 아느냐 하는 문제들이 나오는 거죠. 자, 이때 이제 이 문제들을 통해서요, 또 28가지를 한번 또 정리해보죠. 10년분 기출이기 때문에요, 대부분 주로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하고. 근데 보면은 별게 다 나와요. 다 나오니까 28가지를요, 우리 요약서에 있는 내용을 한번 다시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빠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죠. 자, 지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요. 자, 지목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할 때는 부호로 등록한다. 맞죠? 부호로 등록하는 것이죠. 자,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부재예요. 자, 그러면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것. 용출, 솟구쳐 오르는 것이죠. 용출되는 것. 석유 등이 나는 곳은 광천지죠. 그러니까 용출 그러면은 광천지가 되고요. 이것을 운송하는 송유관, 송수관 부지. 자, 이것은 석유가 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광천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광천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잡종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면서 잡종지를 하나씩 기억하는데, 석유가 움직이는 곳이 잡종지가 되는구나. 라고 하면, 전기가 움직이는 것도 그러면은 잡종지가 되겠다 해서, 송신소, 수신소. 자, 이런 것들도 다 잡종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석유가 움직이는 송수관, 송유관 부지가 잡종지면, 송신소, 수신소도 잡종지다. 이렇게 잡종지를 연결시켜서 하나씩 또 기억을 하는 것이죠.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할 때는 부호로 등록한다. 그러니까 틀린 것은 이제 2번이 틀린 것이죠. 자, 3번.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는 건 맞고요. 만약 한 필지가 2개 이상의 용도로 사용돼요. 근데 그 2 이상의 용도가 서로 독립적이에요. 독립적이면은 지목이 다르기 때문에 토지를 분할해야 되는 거죠. 근데 2개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데 그 용도가요, 주종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때는 분할할 필요 없이 종된 목적의 토지를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할 수가 있는 거죠. 이때는 주된 용도로 그냥 등록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분할할 필요가 없고요. 5번은 우리가 앞에서 했죠. 완전히 용도가 바뀌었을 때만 지목을 변경하는 것이지 일시적, 임시적 용도로 사용될 때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2번만 틀린 것이 되는 거죠. 자, 15번을 보죠. 지목의 구분 옳은 것은요. 그래, 체육용지라는 게 있죠. 그래서 체육활동을 위해서 독립적, 그러니까 항상 독립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항상 그 용도가 독립적이었을 때 독립적인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는 것이지 독립적인 용도가 아니라 잠시 이용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의 토지를 위해서 종된 목적으로 이용된다든지 그럼 독립적인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지목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독립이라는 말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체육시설만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조성된 토지가 체육용지가 되는 것이지 여기서 앞에 유수를 이용한다고 했죠. 흐르는 물을 이용해서 거기서 잠시 요트가 강에서 잠시 요트 타고 계곡에서 잠시 카누 탄다고 해서 강이면은 하천이 되겠죠. 하천이나 또 계곡이면은 국어가 되겠죠. 그래서 하천이나 국어에서 잠시 요트 카누 타는 요트장 카누자. 자, 요트장 카누장에 잠시 탄다고 해서 하천이나 국어가 체육용지로 지목을 변경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체육용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체육용지가 아니라 하천이나 국어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그럼 비슷한 것이요. 우리가 호수 같은 경우가 있어요. 호수는 유지가 되죠. 근데 호수 같은 곳에서 이제 오리보 띄우고 유원지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막 사용하잖아요. 가족이 소풍 가서 놀고 해요. 그러면 이게 호수에서 잠시 오리배 타고 논다고 해서요. 이 유지가 갑자기 유원지로 지목을 변경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잠시 그냥 오리배 타고 노는 것이지. 원래 주된 목적은 유지였잖아요. 유지였기 때문에 유지의 지목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죠.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체육용지로 하지 않는다. 옳은 것이다. 옳은 것이니까 틀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호두나무를 집단적으로 재배합니다. 자, 호두나무는 과수류죠. 과수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배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은 전답과수원에서 찾으라고 했어요. 재배라는 말이 들어가면 전답과수원이에요. 전이냐 답이냐 과수원이냐. 일단 과수류면은 과수원으로 가는 거죠. 과수류면 과수원으로 가고 과수류가 아니면은 전 또는 답으로 가죠. 그래서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면 답,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전이 되는 거죠. 호두나무는 과수류예요. 호두나무, 키위, 포도나무 이런 거 다 과수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수류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수원으로 하는 거죠. 옳은 것은 2번이 맞네요. 2번이.
사실 시험 문제가 뭐이게 키위가 과수류냐 아니냐, 뭐 호두나무가 과수류냐 아니냐 이런 걸 묻는 건 아니고, 야, 이런 걸 묻는 건 아닌데요. 집단적으로 재배해서 과수 이건 뭐 호두나무니까 과수류겠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푸셔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딸기를 재배하는 곳은 뭐예요? 딸기는 과수류나요? 이런 걸 직접 묻는 문제는 나오지 않고 참외, 뭐 수박을 재배한다. 이거 과수류인가요? 수박이나 참외 이런 것들은 과수류가 아니죠. 나무라는 말을 붙여서 안 되잖아요. 딸기밭, 참외밭, 수박밭이지 수박나무라고 하진 않죠. 참외나무 아니고 토마토 나무 아니에요. 그냥 토마토밭, 딸기밭. 이건 야채죠, 야채. 그래서 과수류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전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묻는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과수류냐, 과수류는 나무라는 말을 붙여서 말이 돼야 돼요. 나무라는 말, 호두나무, 포도나무, 키위나무, 이건 나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수류가 되는 거죠. 자, 3번 보시면요. 봉안시설이 나오죠. 봉안시설에 뭐가 있어요? 유골이 있잖아요. 유골. 그래서 우리가 시체나 유골이 있으면 이것은 묘지가 되는 거죠. 대가 아니라 묘지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자동차 정비 공장 안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공장 안이라고 나오면 언제나 공장용지라고 했죠. 공장 안 나오면 항상 공장용지예요. 우리가 주유소용지라고 하는 것은 석유 등을 판매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용어들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석유가 용출되는 것은 광천지고, 석유를 운송하는 송관부지, 저장시설은 잡종지가 되고요. 이 석유를 판매하는 곳은 주유소용지가 되죠. 주유소용지는 석유를 판매하는 곳이지, 공장 안에서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 급유를 해. 그건 석유를 판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공장의 부속시설일 뿐인 거죠. 그래서 공장 안이라는 말을 나오면 언제나 다 공장용지라고 했죠. 공장용지. 그 다음에 우리가 임야 외워야 된다고 그랬죠. 산림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임야는 외우시라고 했죠. 그래서 원야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 황무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임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야는 외워놓으면 편해요. 마치 잡종기 같거든요. 황무지 막 나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임야는 아예 외워버리는 거예요. 외워버려서 산림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는 임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7가지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를 외웠는데요. 반드시 이렇게 수식어가 나와요. 실제 시험 문제는. 그래서 수식어가 없이 단순히 암석지, 황무지, 지목이 뭐냐 이렇게는 시험 문제 절대 나오지 않아요. 이게 넓어야 돼요. 산림 원야를 이루고 있을 때만 이것이 임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시험 문제는 반드시 수식어를 줍니다. 원야를 이루고 있다, 산림을 이루고 있다 주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힌트를 얻어도 돼요. 산림 원야를 이루고 있다 라는 말이 나오면 다 임야가 된다라는 것이죠. 2번만 맞고 다 틀린 것이 되죠. 자, 16번을 보죠. 또 지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자,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요. 식물을 재배한다고 했어요. 식물 재배하면은 전답 과수원인데요. 이 식물들을 보니까요. 이런 것들은 과수류가 아니에요. 그래서 과수원이면은 항상 과수류라는 말이 집단적으로 재배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과수류가 아닌 거예요. 그럼 과수류가 아닌 식물을 재배하면은 전 또는 답이 되고요. 이 식물들을 외울 필요는 없다라고 했어요. 과수류냐 아니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과수류면은 과수원으로 가지만 과수류가 아니면은 그냥 전 또는 답으로 간다. 전 또는 답으로 가야 되는데 상시적으로 물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이 되는 거죠. 전. 그러니까 옳은 것은 1번은 맞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2번 또 나오네요. 온수, 약수, 석유 등을 용출되면 광천지. 근데 이것을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부지는 광천지가 아니라 잡종지가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도로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나 차량 누구든지 다닐 수 있어야 도로가 된다고 했어요. 누구든지 다닐 수 있어야 도로가 되는데 아파트나 공장 등 단일용도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아파트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죠. 여기에 사거리가 있어요. 이 사거리 도로는 누구나 다닐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도로가 돼요. 근데 여기에 1단지에 레미안이 있는데 아파트 단지가 있죠. 여기 이제 통로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이런 통로들은요.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차단기 설치해서 못 들어오게 막아버릴 수도 있는 거죠. 이건 아파트 소유자들의 사유지인 거죠.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사유지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길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은 도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통로니까 이거는 대지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공장 단지 안에 있으면 그냥 공장 용지일 뿐인 것이고 아파트 단지 아니면요. 이게 단지 안이라는 말로 하면 도로가 아니라 아파트 단지 아니면 공장 단지 아니면은 공장 용지가 될 뿐인 것이죠. 자, 4번은요. 묘지공원이 나오죠. 묘지공원. 묘지공원은 묘지냐 공원이냐 있어서 주된 목적이 뭐예요? 묘지죠. 묘지.
시체를 묻어놓은 곳이죠. 근데 공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묘지가 되는 거죠. 공원이 되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가 공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말이 있었죠. 어떤 말이 들어갔어야 돼요? 국계법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국계법. 국계법이라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들어갔을 때만 공원이 된다고 했죠. 공원. 그러니까 공원처럼 아무리 기술이 됐다고 하더라도요. 국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건 공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식물원의 지복, 우리 계속 하는 거죠. 식물원의 지복이 뭐냐?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식물원의 지복이 뭐냐? 이거 몰라요. 이렇게만 해놓으면 앞에 수식어가 있어야 되겠죠. 이 식물원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느냐죠. 만약에 이 식물원이 종합위락시설로 쓴 식물원이에요. 그럼 이건 유원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식물원이요. 국계법에서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식물원이에요. 그럼 이것은 공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수식어를 보라고 했죠. 수식어. 이 식물원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계법이 들어가야 공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묘지일 뿐인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이제 물길이죠. 우리가 수로. 수로를 이렇게 정리했죠. 물길. 물이 지나가는 곳을 이제 수로라고 하는 거죠. 수로. 물길이에요. 수로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죠.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인공수로가 있고, 자연적으로 있는 자연수로가 있고요. 근데 다시 또 이제 두 가지로 대규모냐, 소규모냐 이렇게 또 나눌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수로, 인공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다 국어가 되는 거죠. 대규모든 소규모든 다 국어가 된다. 이 국어라는 것은 도랑을 나타내는 굉장히 복잡하게 생긴 한자라고 했죠. 우리말로 하면 도랑이에요. 도랑은 어떻습니까? 만들죠? 길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만들었으면 대규모가 됐든 소규모가 됐든 보통 문화가 되겠죠. 문화들. 일부러 만든 거니까 이런 것들은 다 국어라고 합니다. 근데 자연수로는 다시 둘로 나누는 거죠. 만약 자연수로가 대규모면은 하천이 되지만은 소규모면은 여전히 또 국어가 되는 거죠. 대규모 하천에 해당되는 것이 강이 해당될 것이고요. 소규모 자연수로 해당하는 것이 시골 마을 가면 개천 하나씩 다 흐르잖아요. 소규모는 실개천, 뭐 아니면 계곡 이런 것들은 이제 자연수로이긴 하지만 소규모이기 때문에 국어가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서 자연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이건 자연수로죠. 자연수로인데 그러면 대규모냐 소규모냐 구별해야 될 텐데 소규모라고 했잖아요. 소규모니까 이것은 국어가 돼야 되겠죠. 국어, 소규모니까. 이런 말이 없어. 대규모가 되면 이제 합쳐야 될 텐데 소규모면 국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목을 읽을 때는요, 이게 핵심적인 단어, 그 지목을 특정 지어주는 단어들이 있죠. 지목을 특정 지어주는 그 단어들을 잘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자, 17번은요, 지목의 구분, 이제 옳은 것은요. 자, 1번 보시면요. 자, 축산업, 낙농업을 하기 위해서 초지가 조성되어 있는 거죠. 만약 초지를 재배라는 말이 들어가 버리면요, 이건 또 전답과선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재배라는 말 들어가면 전답과선인데 초지니까 과수를 아니고요. 물 밖에서 키우니까 초지를 재배한다는 말 들어가 버리면 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재배하는 게 아니죠. 재배라는 것은요. 재배해서 판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답과선 합쳐서 우리는 농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배하는 곳이니까 재배하는 데가 파는 곳이죠. 근데 여기는 초지를 재배해가지고 파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가축들 풀먹이기 위해서 그냥 조성만 돼 있는 거죠. 대관령 목장. 그럼 이것은 목장 용지가 되는 거죠. 근데 초지가 단순히 조성된 토지는 이것은 목장 용지가 될 텐데 옆에 보시면은 여기 안에 여기에 설치된 그 토지에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이죠. 자, 주거용 건축물은 이 목장과는 독립적이라고 했죠. 목장만 따로 사고 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거용 건축물만 따로 사고 팔 수가 있다는 거죠. 따로 사고 팔 수가 있다는 독립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적이냐 아니냐 민법에서도요, 독립적이냐 아니냐, 뭐 주물종물 할 때도 나오고, 뭐, 이렇게, 부속물 매수 청구권 할 때도 독립적이냐 아니냐, 이런 말 나오잖아요. 독립적이면 부속물이 되고, 독립성이 없으면은 이제, 부합물이 돼버리는 뿐이죠. 그래서 독립적이냐 아니냐, 이건 뭘로 판단합니까? 거래관념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래를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거래관념 잘 모르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좀 거래도 해봤으면은, 그것만 따로 사고 팔 수가 있어요. 그럼 독립적인 거죠. 근데 그것만 따로 사고 팔지를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럼 독립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따로 분리돼서 사고 팔 수가 있으면 독립적인 것이고 그것만 따로 사고 팔지 못하면 독립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거래관념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독립적이다 아니다. 그러면 그것만 따로 없습니까? 건축물만 따로 사고 팔 수가 있어요. 그럼 독립적이잖아요. 독립적이니까 따로 지목을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당연히 D로 따로 지목을 설정해야 되는 것이죠. 네, 거래관념이라 좀 애매하긴 하죠. 애매하긴 해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되죠. 뭐, 민법에서도 씁니까? 자, 이사 갈 때 벽걸이 에어컨 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벽걸이 에어컨만 요새는 다 이렇게 부착돼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스탠디형 이렇게 에어컨만 따로 떼가기도 하잖아요. 그건 뭐요? 독립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벽지를 떼가는 사람은 없죠. 벽지를 떼가진 않잖아요. 벽지를 발라놓고 내가 벽지를 발랐다고 해서 벽지를 떼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왜 벽지 넣습니까? 독립적이지 않은 거고요. 그러니까 벽지는 그냥 부합이 돼버리는 거고. 근데 에어컨은 부합이 되지를 않죠. 에어컨은 얼마든지 떼갈 수가 있으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파악합니다. 그리고 이사 갈 때 떼갈 수 있는 거, 분리갈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독립적인 것이고, 이사 갈 때 따로 떼가잖아요. 대문을 떼가는 사람은 없죠. 내가 대문을 만들었어요. 그렇다고 대문 떼가지는 않죠. 이사 갈 때. 그럼 대문은 독립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합물이 된다는 거죠. 부합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지목도 마찬가지예요. 독립성이 있느냐 없냐는 그것만 따로 사고 팔게 하더라 말더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독립성을 또 판단하는 거죠. 자, 이번 보시면 물건 등을 보관, 저장하기 항상 독립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건을 보관하거나 저장하는 것이 어떤 다른 용도를 위한 종속적인, 그러니까 종된 목적이면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따로 지목을 설정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학교 안에 창고, 공장 안에 있는 창고, 집 안에 있는 창고 이런 것들은 그 창고 자체가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용도를 위한 부속시설물일 뿐이기 때문에 독립성이 없으니까 따로 지목을 설정하지 않는 거죠. 집 팔면은 창고도 당겨가는 거잖아요. 공장 팔면은 창고도 당겨가는 것이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것만 분리해서 사고 파는 것이 아니다. 그럼 독립성이 없는 것이고. 그럼 이것은 따로 지목을 설정하지 않고요. 종된 용도니까. 근데 이것이 독립적이래요. 독립적인 것입니다. 따로 지목을 설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물건을 저장하는 곳이 독립적이면 따로 지목을 설정하는데 포관 저장하는 곳이니까 당연히 창고용지가 되는 거죠. 대가 아니라 창고용지가 되는 거죠. 물류센터 부지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독립이라고 주어지기도 하지만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항상 독립이라는 말은 숨어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3번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에 보면 공장시설, 공장자 들어가면 다 공장용지라고 했죠. 그러면 같은 구역이니까 공장시설물 안에 있어요. 안에 있으면 이것은 누구나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요. 공장 사람들만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공장 사람들만 이용하지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병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면 이것은 대가 돼요. 상가에 따르지 하면 대가 될 텐데 공장 사람들만 이용을 하기 때문에 공장이 그냥 부속시설일 뿐인 거예요. 부속시설. 따라서 이것은 공장용지가 돼버리는 거죠. 공장용지, 부속시설입니다. 자, 이거 3번은 맞는 거죠. 자, 4번은 많이 했죠.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자, 식물을 재배합니다. 식물을 재배하는데 과수류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해요. 그러면 이것은 답이 되는 거죠. 농지라는 지목은 없는 거죠. 전답과 소를 합쳐서 우리가 보통 농지라고 하는데 농지라는 지목이 없고 우리 지목을 설정할 때는 전답과 소를 분리해서 따로따로 지목을 설정하는 거죠. 자, 5번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쭉 읽어가는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수로 나오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용어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인공수로라고 나오잖아요. 인공수로. 그럼 인공수로 나오면 언제나 국어가 되는 거죠. 국어. 인공수로 나오면 국어가 되는 거죠. 근데 제방은 뭐 못 들어오게 들어오는 방파제, 방사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제방이 되는 것이고요. 다 국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목도 잡고 있다 보면은요, 특징 지어지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럼 그 단어들만 이제 얼른 캐치를 하게 되면, 얼른 딱 보게 되면 지목을 바로 맞출 수 있고, 적어도 이건 아니다, 이건 맞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 외우지 않아도 잡고 읽다 보면 이제 다 풀게 돼요. 자, 18번을 보죠. 18번. 자, 틀린 것은요. 자, 학교라는 말로 하면 학교 안에 있는 것들은 다 학생들만을 위한 곳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학교용지가 된다고 했죠. 학교 안에 있으면. 이게 공장 용도하고 비슷하다고 했죠. 공장 안에 있으면 그 무엇이 있든지 간에 공장 사람들만을 이용하도록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공장 용지. 학교 안에 있으면 학생들만 이용하기 때문에 이것도 다 학교 용지. 이와 비슷한 게 종교 용지도 마찬가지예요. 종교 용지. 종교시설 안에 있으면요. 일반인들이 종교시설 안에였습니까? 성당 같은 경우 신부님들이 뭐 사택이 안에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아무나 이사 가서 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요것만 따로 사고 팔지는 않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독립성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여기 일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 사택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뭐 스님들이 주무시는 곳, 절 안에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 다 그냥 종교용지가 될 뿐이죠. 아무나 이사 가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과수원이나 목장용지 내에 있는 곳은요. 목장 안 하고 과수원 안 하는 사람도 들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성이 있는 것이고 여기는 이제 독립성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종교용지, 공장용지, 학교용지가 되는 거죠. 물론 이것이 안에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교회가 있는데요. 교회 안에 사택이 있을 수도 있지만 밖에였습니까? 아파트 단지 안에 아파트, 따로 있는 아파트가 사택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건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으니까 이거 아파트만 따로 사고 팔 수가 있잖아요. 이건 대의가 되는 거죠. 이것만 따로 사고 팔 수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사택은 따로 사고 팔지 않으니까, 자, 이것은 이제 독립성이 없는 거고, 이거는 따로 사고 팔 수가 있잖아요. 이게 독립성이 있으니까 대의가 되고요. 그러니까 독립적이냐, 아니냐, 그것만 따로 사고 파느냐, 안 파느냐, 이렇게 거래 관념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죠. 자,
자, 학교용지. 1번은 맞고요. 2번 보시면 물건 등을 저장, 보관, 독립. 그러면 창고용지다. 맞죠? 나머지는 안 읽어보셔도 되죠. 자, 3번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있어요. 자, 시체나 유골이 있으면 이것은 다 묘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묘지공원은 시체가 있으니까 묘지가 되고, 봉안시설은 유골이 있으니까 당연히 묘지가 돼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요. 항상 지문을 끝까지 읽어봐야 돼요.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예요.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에 시체나 유골이 있는 건 아니죠. 여기는 뭐가 있어요? 매점이나 식당이 있다는 거죠. 매점, 식당은 일반 상가하고 다를 게 없으니까 여기는 세금을 비로 걷어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묘지가 아니라 뒷부분은 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목을 이해할 때는 처음부터 이것이 어떤 용도로 조성된 것이냐 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여기다 어떻게 과세하는 게 타당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다 이해하는 거죠. 3번이 틀렸네요. 자, 4번은요,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나왔었다. 정해진 길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철도용지가 되는 거죠. 정해진. 근데 역사도 마찬가지죠. 역사도 존재하는 목적이요. 철도 이용하는 사람 표 끊고 기차 타라고 만든 것이요. 이게 본래 목적인 거죠. 여기 안에 매점이나 식당이 있다는 것은 하나의 부수적 용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된 용도는 철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철도가 사라지면 역사도 사라질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역사 이런 것들도 철도용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고속도로 휴게소도 마찬가지죠. 고속도로가 사라지면 고속도로 휴게소도 사라질 거 아니에요. 고속도로 휴게소는 고속도로 이용객들만 이용하는 거죠. 역사도 사실 철도 이용객들만 이용하는 것이지 철도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역사를 들어갈 일은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철도 이용객만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철도의 부속설로 보는 거죠. 철도용지다. 맞죠? 자, 5번. 육상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양식장이 있다는 거죠. 양식장을 우리는 양어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육상에요. 물이 고여있는 곳이 있어요. 물이 고여있는 곳 있으면 우리는 일단 유지라고 하는 거죠. 유지인데, 이 안에서 물이 고여있는 곳에서요. 물고기를 양식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양어장이 되는 거죠. 양어장. 근데 우리가 바다에 있는 양식장은 이건 바다일 뿐이기 때문에 토지가 아니니까 지목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육상에 있을 때만 토지가 되고 토지면은 지목이 양어장이 된다는 거죠. 3번만 틀리고 다 맞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19번을 보죠. 자, 우리가 물이 흐르는 곳이면은요, 우리 하천하고 국어라고 했는데 또 하나 물이 흐르는 곳이 있죠. 그래서 물이 흐르는데 이 물이요, 수돗물이에요. 수돗물이 만들어지고 흘러갑니다. 물을 정수하여 공급한다. 수돗물을 만들어서 공급한다는 거죠. 물을 정수하여 공급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항상 수도용지가 된다는 거죠. 나머지는 안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내용을 틀리게 나오는 일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냥 물을 정수하여 공급. 이 말 들으면 조금 수도용지다 생각하시면 되죠. 옳은 것. 1번은 바로 옳은 거죠. 자, 2번은요, 산업 집적 활성화 및 어떤 법률이 쭉 나오는데 또 이제 핵심 언어를 기억하셔야죠. 공장 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됐다고 했죠. 그러면 토지공사만 준공됐다고 하더라도요, 그 사용 목적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는 거죠. 이게 사용 목적 추정이죠. 택지 조성공사가 준공됐으면은 이것은 대가 될 것이고, 공장 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됐기 때문에 이것은 공장용지가 되는 거죠. 산업용지라는 지목은 없죠. 공장용지가 되지 산업용지라는 지목은 없고요. 3번,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어요. 자, 고이거나 물을 저장하고 있으면 유지가 되죠. 근데 유지와 관련돼서 뒷부분 보니까 연, 완골 등을요, 재배를 해요. 재배라는 말 들어가면 전답과손으로 하는 거죠. 전답과손인데, 연, 완골은 물 속에서 재배를 하잖아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니까 이때는 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요, 연, 완골 등이 자생하는 것이죠. 자생을 하면은 이때는 유지가 되는 거죠. 자생한다는 것은요, 식물을 재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생한다는 것은 그냥 물이 고여있을 뿐이기 때문에 자생하면 유지가 되지만 재배를 하면 답이 되는 거죠. 답이. 자, 4번,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식물을 재배하면은 과수류 아니면 전이 되겠죠. 그러면 뒤에 있는 식물들이 과수류면은 과수원이 될 것이고, 과수류가 아니면은 전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자, 보죠. 곡물 원예작물, 이건 과수류가 아닌 것이죠. 과수류. 과수류가 아니니까 이것은 전이 돼요. 여기에 과수류가 포함되어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과수류가 포함되어 버리면 이것은 과수원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과수원은 당연히 제외가 돼야 되겠죠. 과수류는 과수원으로 가버리니까. 그래서 과수류를 제외한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식물을 재배하면 전이 되는 거죠. 또 하나 이게 중림지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외웠잖아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는 임야가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중림지는 또 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죽순지는 전이 되죠. 죽순을 재배하는 거, 재배라는 말 나오니까 전답과손이 돼. 죽순은 과수류 아니고, 죽순을
물 밖에서 재배하지 물 속에 재배하는 게 아니죠. 물론 죽순 재배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면 이게 물 속인지 물 밖인지 아니지 밖인지 알 수가 없겠지만은 죽순은 밖에 있어요. 대나무 죽순이잖아. 대나무가 물 속에서 자라는 거 아니죠. 물 밖에서 자라잖아요. 대나무 거기 죽순이잖아요. 대나무 죽순이기 때문에 물 밖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림지도 들어가면 안 되죠. 중림지는 임야가 되는 거죠. 과수는 제외되고 중림지는 임야가 되는 거죠. 죽순지가 전이 되는 것이죠. 죽순지가. 자, 5번요. 자, 유적, 보적, 기념물. 이렇게 문화재가 있으면 사적지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만 이 유적, 보적, 기념물 등의 학교용지나 공원이나 종교용지 안에 있을 때는요, 따로 사적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적지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종교용지 안에 있으면요, 통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 얘 같은 걸 기억하시면 되죠. 불국사 안에 있는 다보탑은 문화재긴 하지만 불국사 안에 있는 다보탑, 뭐 석가탑 이런 것들 없습니까? 그래서 따로 사적지로 하지 않는다. 그냥 통으로 종교용지가 된다. 학교 안에 있는 오래된 건물 같은 거 사적으로 지정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따로 사적지로 하지 않고 통으로 그냥 학교용지가 된다. 도심 내에 이렇게 탑 같은 게 있으면 주변을 공원화 시킨다는 거죠. 지번을 공원화를 시켜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뭐 탑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주변을 공원화를 시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원화를 시킨 다음에요. 국계법에서 이것을 공원 녹지로 결정 고시를 합니다. 그럼 이것은 전체적으로 공원이 되는 거죠. 그럼 그 공원 안에 있는 사적들은 없습니까? 따로 사적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통으로 공원. 그래서 공원, 학교용지, 종교용지 안에 있으면요, 따로 사적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1번만 맞고 다 틀린 얘기죠. 자, 20번을 보죠. 자, 지목의 구분으로 이제 옳은 것이죠. 자, 보죠. 자, 일반 공중의 복원, 휴양 및 쭉 읽어가요. 쭉 읽어갔더니, 정을 이용하기 적합한 시설물을 갖춘 토지로서, 자, 국계법이 나오잖아요. 국계법 나오면 뭐라고요? 공원이라고 했죠. 국계법 나오면. 국고법에서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만 읽어봐서는 도대체 뭐 유원지 같기도 하고 뭐 공원 뭐 이게 여러 가지 같기도 해요. 근데 쭉 읽다 보니까 핵심적인 여기 공원이라고 특정 지어지는 단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거죠. 국계법 나왔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공원이 돼야 되는 거죠. 공원이. 그 다음에 2번 우리가 또 했죠. 송수관, 송유관 부지는 잡종지가 되지 광천지가 되지 않는다. 또 3번 보시면 식물 재배하는데 연, 미나리, 왕골 물속에서 재배하는 거죠.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죠. 상시적으로 이용해서 식물을 재배하는 거죠. 화수류 아니니까 당연히 답이 되는 거죠. 답. 3번이 맞네요. 자, 우리가 양식장은요, 양어장이 되는데, 양어장이 되기 위해서는 육상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해상에 있는 양식장들은요, 바다일 뿐이니까 따로 양어장이라는 지목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상에 있는 양식장은 양어장이 될 수 없고, 육상에 있을 때만 양어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보니까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곳으로 이상. 자연 유수니까 이제 대규모냐 소규모냐 구별해야 되겠죠. 근데 소규모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국어가 되는 거죠. 하천이 아니라. 대규모일 때 하천, 소규모일 때는 국어가 된다고 했죠. 근데 쭉 읽다 보니까 뭐 인공수로가 나오고, 인공수로 나오면 당연히 국어가 되고요. 그래서 특정 지어주는 이제 단어들을 좀 기억하시면 되죠. 자, 또 이렇게 쉽게도 나와요. 아주 단순하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요, 계속 똑같이 낼 수는 없으니까 다양하게, 오히려 더 쉽게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많이 했던 거죠. 자, 물이 고이거나 물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지죠. 여기만 봐도 그냥 유지라는 건 많이 나오죠. 더 나아갔었습니까? 연왕골, 이 자생. 그러니까 더 유지죠. 더 유지. 그래서 유지가 되는 거죠. 굉장히 쉽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맞으라고 주는 문제들이 막 나와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토지에 등록하지만은 쉽죠. 다 쉬워요. 그러니까 이 밖에서야 더 어렵게는 낼 수가 없어. 낼 게 없으니까 지금. 낼 게 없어요. 더 어렵게 낼 수가 없잖아요. 뭐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 더 이상 어렵게 낼 뭐 없어요. 이게 전부니까. 그러니까 지적 부분 범위가 적은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이제 22번을 보죠. 자, 지목을요, 도로로 정할 수 없는 것은요. 자, 도로의 종류가 이제 도로를 정할 수 있는 게 여러 개 있죠. 근데 여기 하나 단서가 있죠. 아파트나 공장 등 단일형도 있잖아요. 단지 안에 있으면 이건 도로가 아니라고 했죠. 아파트 단지 아니면 대가 되고, 공장 단지면은 그냥 공장이 될 뿐이에요. 그 이외에 이제 도로냐 아니냐를 보는데요. 도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닐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일반 공주. 누구나 다닐 수 있어야 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 공중에 교통 운수를 위해서 사람이 다니거나 차량이 운행할 수 있는 곳은 다 도로가 되는 거죠. 특히 대표적인 것이 도로법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는 당연히 도로가 될 것이고요. 앞에 잠깐 설명했죠. 고속도로 안에 있는 휴게소는요, 고속도로 이용객만 이용을 하고, 고속도로가 사라지면 함께 사라질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고속도로 휴게소는 이 도로의 그냥 부속시설일 뿐이지 독립적인 용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고속도로 휴게소는 도로의 일부로 본다는 거죠.
그러나 지방도로나 국도 같은 경우에는 옆에 있는 휴게소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대의가 될 뿐이에요. 도로 이용객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고속도로에서는 도로 이용객만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철도용지 할 때 역사에서 했던 것이죠. 이것은 도로가 되고요. 자,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두 필지상으로 진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길이 있으면요. 길을 따라서 갔더니 여기도 한 필지가 있고 여기도 한 필지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길을 따라 들어갔더니 여기는 한 필지밖에 없어요. 여기. 딱 들어갔더니 한 필지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한 필지밖에 없다는 건 이 사람만 이용하는 길이 되겠죠. 그래서 누구나 이용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도로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두 필지 이상으로는 진입을 했을 때 도로가 되는 것이지 한 필지로 진입하는 토지는 도로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까지 우리가 도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5번 보니까 교통 운수를 일정한 궤도 나오면 뭐예요? 궤도 나오면은 철도 용지인 거죠. 궤도 나오면은 철도 용지. 그러니까 지목 나오면 따로 외우지 않아도 돼요. 계속 읽다 보면 지목 나오면 다 맞춰요. 이렇게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객관식이니까 또 맞출 수 있는 거죠. 자, 23번을 보죠. 또 지목 구분이네요. 그러니까 매년 뭐 두 문제까지 나오다 보니까 문제가 많죠. 23번요. 자, 잡종지로 정할 수 있는 곳으로만 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잡종지 외우셔야 된다고 했죠. 잡종지 외우셔야 돼요. 근데 잡종지와 관련돼서요. 여기 나오죠. 또 가로이고. 돌을 캐내고 흙을 파내고. 이건 잡종지가 맞아요. 돌을 캐내고 흙을 파내는. 다만 이것이 원상회복을 조건으로라는 말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잠시 돌을 캐내고 흙을 파낼 뿐이잖아요. 임시적으로 지금 이용되고 있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원래 있었던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잠시 돌을 캐내고 흙을 파내니까. 그러니까 원상회복을 조건이라는 말이 붙어버리면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잡종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건 제외하고요. 자, 보죠. 자, 1번 보시면 우리가 송유관, 송수관 부지. 송유관, 송수관이 잡종지면은 전기가 움직이는 송신소, 수신소 이런 것들도 잡종지라고 했죠. 여기까지 잡종지죠. 자, 근데 여기 있는 잡종지인데 문제는 지하에서 석유 등이 용출된다고 했어요. 용출되면은 광천지라고 했죠. 용출. 석유가 나는 곳은 광천지라고 했죠. 그러니까 뒷부분은 광천지가 되는 거죠. 앞부분 맞고 뒷부분 틀린 거죠. 자, 2번 보시면 잡종지 대표적인 우리가 앞에 썼죠. 여객 자동차 터미널.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여기가 지금은 극장이 있고 백화점 있고 쇼핑몰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시설물을 사용하니까 이것은 잡종지가 된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여객 자동차 버스 터미널 가지고 이게 쇼핑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공항 터미널. 그러니까 공항이죠. 공항시설. 항만시설도 잡종지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항만시설, 공항시설도 잡종지가 되고. 여기서 자동차라는 말에 의해서요. 이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 부지. 자동차 운전하고 폐차장. 이렇게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 부지는 또 잡종지가 된다고 했죠. 잡종지. 그러니까 여객 자동차 터미널 가지고 여러 가지를 또 유추하는 거죠. 여객 자동차 터미널. 그래서 그 잡종지. 잡종지 2번은 맞는 내용이죠. 자, 3번은요.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거. 여기 잡종지 맞아요. 근데 오른쪽 보니까 산림 원야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황무지면 이것은 임야라고 했죠. 임야는 외우시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출문제는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기출문제는 항상 산림 원야를 이루고 있는 이 말이 반드시 들어가요. 이거 없이 그냥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이 뭐 지목이 어떻게 되냐, 황무지의 지목이 어떻게 되냐 이런 문제는 전혀 안 나오죠. 그러니까 기출문제는 항상 정확하게 나와요. 산림 원야를 이루고 있을 때만 이게 잡종지가 되기 때문에 임야가 되기 때문에 항상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하는 것이 수식어를 외워야 되는 것이지 식물원이냐 동물원이냐 경마장이냐 경릉장이냐 뭐 이런 거 외우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건 우리가 읽지도 않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거는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앞에 수식어만 보는 거죠. 수식어를 가지고 답을 맞추는 거죠. 계속 그렇게 보자는 거예요. 그건 임야가 되는 거죠. 자, 나오네요. 공항, 항만시설. 그러니까 여객자동차 터미널 가지고 공항, 항만시설 부지도 이거는 잡종지가 된다고 했어요. 이걸 통해서 유추했던 거죠. 여기는 잡종지예요. 자, 근데 위에 옆에 보니까 물건 등을 보관, 저장하기 위한 독립적인 시설물. 이거는 우리가 창고용지라고 했죠. 창고용지가 되는 거죠. 잡종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도축장, 쓰레기 처리장, 오물 처리장. 여기는 잡종지가 되는 거죠. 종류가 몇 개 안 되는 거죠. 잡종지가 돼요. 근데 오른쪽 보니까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 등을 합한 시설물을 종합적. 자, 종합이라는 말 나오면, 위락 시설 나오면 뭐예요? 이것은 유원지였던 거죠. 종합, 위락 시설 나오면 유원지가 되는 거죠. 가족들 소풍 가는 곳이라고 그랬죠? 용인 에버랜드. 이거는 유원지가 되는 거죠.
여기서 야영장, 식물원 이거 외우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동물원 외우는 게 아니라 종합위락시설로서 이용되고 있는 곳이냐 아니냐 이걸 보는 것이죠. 그래서 종합위락이라는 말로 종합에서 바로 우리는 유원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시험 문제는 이렇게 정확히 줘요. 기출문제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가끔씩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고사를 보기도 할 텐데 모의고사 중에서는 가끔씩은요 이렇게 뭐 던지듯이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좋은 문제가 아니죠. 실제로 시험 문제는 명확하게 주거든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애매하게 문제를 줘버리면요 복수 정답 문제가 바로 불거지는 거죠. 아,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저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빠져나가기 위해서요 문제는 정확하게 주어집니다. 시험을 출제하는 사람은요, 예전에 잠깐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시험을 출제하는 사람은 가장 신경 쓰는 것은요, 문제에 오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난이도가 어렵냐, 쉬우냐, 이런 관심이 없어요. 난이도 조절은 자기도 못해요. 수능도 난이도 조절을 못하는데, 공인 중개사 시험을 어떻게 난이도 조절을 하겠어요? 수능도 난이도 항상 실패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난이도 조정은 못해요, 어차피. 그러니까 난이도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출제하는 사람은 시험에 오류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오류가 있으면 나중에 욕 엄청나게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류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류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법 조문을 정확하게 수식을 주면서 문제를 내고요. 거기다가 기출 문제들은요. 한번 오류 없다는 게 검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사용하면 오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가 또 이제 시험 문제 나온 거죠. 기출 문제가 아닌 새로운 어떤 문제를 만들 때는요. 새로운 문제를 만들 때는 말을 좀 바꿨다가 이상하게 오해가 돼버릴 수 있으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걸 어떻게 낼 때는요. 법정을 그대로 오래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버리면 탈이 안 날 테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숫자를 좀 바꿔버리는 거죠. 틀리게 내기 위해서. 숫자만 좀 바꾸면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지문을 만든다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기출됐던 내용, 아니면 뭐 숫자 같은 거, 뭐 이런 거 좀 바꿔서 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힌트를 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하는 거죠. 자, 2번만 맞고 다 틀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24번을 보죠. 27번까지가 지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목까지만 하고 좀 쉬도록 하죠. 여기는 또 길게 나오네요. 자, 지목의 9번 틀린 것은요. 30일이니까 이제 재작년이죠. 요새는요, 지목을 워낙 많이 내가지고 더 이상 낼 게 없다 보니까 이제 좀 길게 해가지고 2개 이상을 한꺼번에 막 집어넣기도 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읽어봐야 되는 거죠. 너무 단순하게 내면 다 냈던 것이기 때문에 또 지목이 시험 문제는 또 내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좀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내는 거죠. 자, 1번 보시면요. 소금을 채취하는 곳은 염전이 맞죠. 그런데 소금을 채취하는데 천일염 방식이 아니라요. 소금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소금 공장, 공장이라는 말로 하면 언제나 공장 용제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염전이 아니에요. 제외되는 거죠. 공장 용제, 소금 공장은 염전이 아니다. 1번은 맞죠. 2번 저유소, 원유 저장소 부재예요. 자, 그럼 기름 저장소가 되겠죠. 그럼 뭐예요? 주유소에서 석유 팔려면 저장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뒷부분만 따로 뗀 것인데 주유소 용지는 석유를 판매하는 거예요. 그럼 석유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밑에 지하라든지 원유 저장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석유를 판매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을 저장하는 곳은 석유를 판매하기 위한 부속시설물일 뿐이기 때문에 이것은 판매를 위한 주유소용지로 보는 거죠. 맞죠? 주유소용지. 자, 다만 해가지고 있죠. 그런데 석유 등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요. 공장 안이라는 말 들어가죠. 우리 앞에서 했죠.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시설은 석유를 판매하는 게 아니죠.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 급유할 뿐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공장 용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유소용지에서 이런 공장 안에 있는 것들은 주유소용지가 아니다. 제외된다. 2번도 맞는 거죠. 3번 물이 고이거나 상식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 여기는 유지가 맞죠. 물을 저장하고 있으니까. 근데 뒤에 보니까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연, 망골 등의 식물을 재배라는 말 나오면은 정답, 과수예요. 특히 물 속에서 재배하기 때문에 이것은 답이 되는 거죠. 유지가 아니죠. 답이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3번이 틀린 것이죠. 길게 나와도요. 빨리 읽을 수 있죠. 계속 눈으로 익히다 보면은요. 빨리 읽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은, 자, 일반 공중의 보건, 휴양, 정서생활 쭉 가요. 쭉 가는데, 갑자기 문제 또 봐야 되겠죠. 아, 국계법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몰라요. 이게 유원지가 되는지 공원 같기도 하고 뭐 헷갈릴 수 있죠. 그런데 특정 지주는 요 말을 기억하시면 되죠. 국계법이 나와버리면 언제나 공원이 된다고 하죠. 국계법 나오면 공원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용수, 배수를 위하여 쭉 이렇게 가는데, 인공수로 딱 나왔잖아요. 인공수로 나오면 이것은 뭐예요? 다 국어가 되는 거죠. 근데 국어인데 또 다음에 또 봐야 되겠죠. 또 하나가 나오잖아요. 자연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러면 자연수로면은요, 또 소규모냐 대규모냐에 따라 달라질 때는 소규모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읽는데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읽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느리게 읽을 수가 있는데 그 느리게 읽는 과정을 몇 번 반복하다 보면요. 그때부터는 굉장히 빨리 읽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실력이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계속 공부를 하니까. 실력이 계속 올라가니까 막상 시험장에 가면은요. 답이 보여요. 이제 지목들이 답이 보입니다. 굉장히 빨리빨리 풀 수 있게 돼요. 자, 25번을 보죠. 또 옳은 것은요. 작년에 나왔죠. 33회니까 작년에 나왔어요. 저 보죠. 얼마나 쉽게 나오죠. 원수, 약수, 소비를 그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자, 송수관, 송유관은 광천지가 아니라고 했죠. 광천지가 아니에요. 틀렸네요. 자, 2번 사과, 배, 밤, 호두, 귤나무. 그건 과수류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에 과수류 아니고 뭐 딸기가 들어가고 이렇게 내지는 이렇게 지저분하게 문제를 내지는 않아요. 과수류죠. 과수를 집단적으로 재배합니다. 그럼 이건 과수원이 맞죠. 근데 여기 보니까 뒷부분에 주거용 건축물 부재. 자, 주거용 건축물 부재는 대가 되는 거죠. 그건 독립적이기 때문에 따로 대로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틀릴 거예요. 저 종교용지에 있는 유적고적 기념물, 불국사 안에 있는 다보탑은 사적지로 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건 사적지가 되지 않는 거고요. 자, 4번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야. 물을 정수하여 공급. 딱 이 말 나왔습니까? 이건 수돗물 지나가는 구나. 수도용지 맞네요. 4번이 맞는 거죠. 여기에다가 말을 바꿔서 나오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런 것들 있지도 않죠. 이런 것들을 바꿔서 문제가 나오면 뭐 어떻게 바꿀 거예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까지 지저분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말을. 이게 수도용지가 맞는 거죠. 자, 5번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궤도 나오면 뭐예요? 철도용지라는 거죠. 도로가 아니라 철도용지인 거죠. 핵심적인 용어.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안 읽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지. 이것은 말을 좀 어떻게 해. 뭐 중간에 끊고 이렇게는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4번만 맞고 다 틀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26번을 보죠. 26번부터는요. 여기서부터가 경계네요. 잠시 쉬었다 보도록 하죠. 26번부터가 이제 경계, 면적이 나오는데 경계 면적은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